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감스트를 통해 가지고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감스트가 누군데? 뭐 이런 질문부터 좀 하실 수가 있는데, 감스트가 꽤나 인기가 많은 아프리카 BJ, 축구를 많이 중계를 하시는 그런 BJ입니다. 이분이 그냥 단순하게 인터넷 방송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홍보대사로도 역할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던 굉장히 조금 인지도가 많으신 분이에요. 나이가 조금 있으신 아마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축구에 관심이 있거나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은 감스트 누군지 아마 대번에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감스트가 최근에 조금 논란이 있었어요. 그 논란이 무엇이냐면,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남자 한 명이랑 여자 한 명이랑 같이 셋이서 합동 방송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 합동 방송에서 성추행이 될 만한 그런 이제 여지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하고 3명 전부 다 자숙의 기간을 지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잘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 뭐냐? 3명의 사람이 전부 다 자숙의 기간을 거쳤고 3명의 사람이 전부 다 사죄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습니다. 대중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런데 앞서 사과를 했던 2사람 같은 경우는 대중들이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나 감스트의 사과는 엄청난 지금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 이 사진 때문에 그래요. 자, 사진을 좀 보시면 첫 번째 사진이 예전의 감스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가장 최근에 사과를 할 때 사진입니다. 보이십니까? 저 사진을 딱 보고 난 다음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저 똑같은 사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한 명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후덥지근한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나머지 한 명 같은 경우는 그냥 살이 그냥 싹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피폐한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감스트의 사과에 대해서는 왜 대중들이 반응을 했을까? 그거에 우리가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살이 쪽 빠졌기 때문에 그럼 모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삭발하고 살 빼고 그렇게 하면 되냐?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인트는 살이 빠졌다라는 게 아니라 살이 빠짐으로써 불러일으킨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진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냐? 불쌍하다라는 감정을 느꼈어. 불쌍하다라는 감정을 느꼈고, 그 불쌍하다라는 감정이 도덕적 판단에, 즉 이 사람의 사과는 진짜다라고 하는 거에 근거로 쓰인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성숙하지 않은 사회일수록 도덕적인 판단과 감정적인 판단의 영역 두 가지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성숙한 사회냐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감정적인 영역과 도덕적인 영역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됩니다. 도덕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걸 감정적으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화가 난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이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판단해버리는 것이고, 불쌍하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이 도덕적으로 선하다라고 판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심리적인 용어로 언더도그마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대한민국 사회에 굉장히 만연해 있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2번의 촛불혁명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제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었고, 나머지 하나 같은 경우는 이명박 대통령 때 아닙니까? 광우병 선동에 의해 가지고 발생했던 그 광우병으로 인한 촛불, 그 2가지 촛불을 우리가 이런 맥락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촛불혁명 2번을 통해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도 엄청난 레임덕을 겪었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럼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왜 도대체 보수 쪽에서는 저런 식의 촛불혁명을 일으킬 수가 없냐? 단순히 저 촛불혁명이 좌파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주의적인 어떤 성향, 하나로 집단을 잘 이룰 수 있다라는 것, 체계화가 잘 되어 있고 조직화가 잘 되어 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 그거를 설명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2번의 촛불은 전부 다 그 기저에 있는 것이 분노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촛불혁명은 어땠던 겁니까? PD 수첩을 통해 가지고 이상한 괴상한 소문들을 계속 퍼뜨리지 않았습니까? 인터넷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8%나 된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선동이 돼버렸죠. 그래서 그 선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니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민의 98%가 죽는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이거 광우병을 수입을 하겠다라는 거냐? 말도 안 되는 거냐? 분노가 발생을 했었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어땠습니까? 최순실 정유라, 말 안 해도 그 분노의 감정은 아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2번의 촛불혁명의 기반에 있었던 것은 그냥 단순하게 광우병이라고 하는 과학적인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노의 감정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맥락에서 우리가 자유한국당에서 어떤
조치를 앞으로 취해 나가야 되는 것이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3의 촛불혁명을 일으켜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니 적어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분노의 감정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야, 무슨 놈의 보수가 분노의 감정을 써가지고 지금 뭐 총선을 치르자라는 거냐. 그거 정의롭지 못한 거 아니냐. 제가 질문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정의롭다라는 게 뭡니까? 뭘 도대체 우리가 정의롭다라고 얘기할 겁니까? 최선을 생각해가지고 선을 우리가 지금 파괴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것이냐면은, 좌파들 같은 경우는 거짓 선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광우병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거짓과 선동을 기반으로 해서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국민적으로 저렇게 선동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거짓과 선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분노를 일으키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명확한 실체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 조국의 딸. 명확한 실체. 조국의 딸과 관련돼 있는 입시 비리라고 하는 그 명확한 실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좌파들의 분노를 이용하는 감정과는 결이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조국 딸의 그 분노의 감정을 통해 가지고 중도적인 입장에 있는 국민들을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된다. 아니, 우리 쪽으로 끌어와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정개특위가 이번 달 말로 끝납니다. 정개특위가 이번 달 말로 끝나다 보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활을 걸고 지금 빨리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투표를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지소미아 이런 것들에 한눈에 팔려가지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주사파 세력들이 가장 지금 원하는 게 뭘까요?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긴다?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인영 또 얘기했었고 정의당도 얘기했었죠. 뭐부터 지금 하자라는 거예요? 선거제도 개혁부터 빨리 하자라는 거예요. 정개특위 이번 달 말에 끝나니까 빨리 선거제도 개혁부터 하자. 그래서 주사파 세력들이 지금 제일 원하는 것은 비례대표 위주의 선거제도를 개혁함으로써 정의당의 의석수를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의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투표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득표가 떨어진다라는 위험 부담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강행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정의당의 의석수를 높이려고 한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올리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청문회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청문회를 막는다라는 거에 대한 근거를 어디서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냐? 조국 사퇴, 이 플랜카드를 지금 걸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짜야 되는 프레임은 무엇이냐면은, 조국은 범법자다. 조국은 기본적으로 법을 어긴 사람이다. 그래서 검찰 수사부터 먼저 받아라. 이렇게 플랜카드를 짜야 되는 것입니다. 조국은 사퇴하라.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같은 경우는 저거 자유한국당이 또 그냥 조국에 대해서 시비 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조국 입시비리, 조국 검찰 수사부터 이렇게 짜야지, 자유한국당이 지금 청문회를 지금 지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이라고 하는 저 인간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너무 아쉬워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들고 있는 그 플랜카드를 보면은 조국 사퇴 이렇게 지금 써놨는데, 조국 사퇴라는 말을 듣고서는 일반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저거 또 그냥 또 저러네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겁니다. 조국 사퇴를 지금 우리가 프레임으로 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프레임으로 써야 되는 것은 검찰 수사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청문회 열겠다, 청문회를 안 열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보여줘야 되는 것은 청문회를 그냥 막겠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문회 하겠다, 근데 하기 전에 검찰 수사부터 받아라 이겁니다. 그렇게 프레임을 짜야죠. 그렇게 프레임을 짜야지 일반 국민들도 지금 조국 후보자의 딸의 그 입시 비리와 관련된 분노의 감정을 통해서, 서울대나 고려대도 마찬가지로 촛불 집회를 이미 열지 않았습니까? 그 분노의 감정을 통해 가지고 오케이, 청문회를 이따가 하자, 뭐부터 하자? 검찰 수사부터 하자라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해 가지고 공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져야 문재인 대통령도 그나마 지지율이 확 떨어지고 나서야 그나마 주사파 세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리를 둘 수가 있겠죠. 감스트를 통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간단해요. 현재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기반으로 해서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거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사파기 때문에 반일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계속 쓰는 거예요. 북한을 지금 통해 가지고 뭘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계속 쓰는 거예요. 왜? 국민의 분노의 감정을 부추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단순한 사람과 순박한 사람들은 지금 뭐 어떤 강사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뭐 어떤 또 뭐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계속 튀어나가지고 분노의 감정을 조장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얘기는 안 해요. 계속 분노의 감정만 부추기는 겁니다. 왜? 분노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감정을 통해 가지고 도덕적인 판단을 내려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유한국당에 대해 가지고 반의를 통해 가지고 저 사람들은 비도덕한 사람들이야 라는 프레임을 딱 짜는 순간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모든 얘기들은 비도덕적인 얘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 지금 암흑 같은 상황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됐던 게 조국의 딸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프레임부터 다시 짜세요. 분노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조국 사퇴, 청문회 거절 이런 식으로 프레임 짜면 망합니다. 그렇게 짜는 것이 아니라 조국 사퇴가 아니라 조국 사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청문회를 안 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하고 그 다음에 청문회 열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프레임을 다시 짜셔야 됩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감스트의 사례를 잘 보시고 어떻게 감스트가 대중을 움직일 수 있었나 그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